여러분은 휴대폰을 얼마나 자주 바꾸시나요? 최근 어떤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 소비자는 3년 이내에 휴대폰을 교체하는 사람이 80%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나머지 20%에 속하는 것 같네요. 휴대폰 업체는 저 같은 소비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우리는 왜 이렇게 휴대폰을 자주 바꿀까요? 고장이 나서 바꾸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다 모던한 디자인을 원하거나 한층 향상된 성능 때문에 바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인물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소비자들이 보다 더 자주 자동차를 바꾸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던 경영자인데요. 바로 GM의 전설적인 경영자 알프레드 슬로운입니다. 그는 120년 GM 자동차 역사에서 설립자를 포함해서 가장 위대한 경영자로 꼽히는 사람이죠. 또한 그는 헨리 포드와 함께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위대한 경영자로도 거론되는 인물이랍니다. 타임 잡지는 슬로원을 20세기 최고의 전문 경영자로 선정하기도 했죠. 자, 그럼 비하인드 머니 알프레드 슬로운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슬로원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20세기 초 미국 자동차 산업 태동기에 대한 역사를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세기 초 미국 자동차 산업은 헨리 포드가 등장하기 전까지 절대 강자가 없던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였답니다. 수많은 자동차 회사가 난립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런 일은 산업 발전 초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1895년부터 1926년까지 미국에선 무려 1100개 이상의 자동차 회사가 설립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에 대부분은 자동차를 한 대도 만들어 보지 못하고 도산했죠. 헨리 포드는 이런 미국 자동차 산업을 평정한 인물이랍니다. 그가 설립한 포드 자동차는 1913년부터 25년까지 무려 4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1921년에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56%를 석권하면서 미국 내 모든 산업을 통틀어 최대 기업으로도 등극하게 된답니다. 지금의 애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헨리 포드라는 영웅의 등장으로 가장 피해를 본 기업은 당연히 경쟁 자동차 회사이겠죠. 결국 수많은 자동차 회사와 부품 회사들이 헐값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는 단거리 운송 수단으로 마차라는 게 있었죠. 이 마차 산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윌리엄 듀란트라는 사업가는 자동차 산업의 잠재력을 확신하고 이 기회를 포착한답니다. 1908년 듀란트는 GM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후일 GM의 대표 자동차 브랜드가 될 여러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하는데요. 포드 덕택에 헐값으로 인수한 것이죠. 듀란트는 수직 계열화를 목표로 삼고 다양한 자동차 부품 회사들 역시 공격적으로 인수한답니다. 이 인수 과정에서 당시 베어링 회사를 운영하던 알프레드 슬로운이 GM에 합류하게 된 것이죠. 이제 알프레드 슬로운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그는 1875년 커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 태어났는데요. 지금 예일 대학이 있는 살기 좋은 곳이랍니다.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학부는 MIT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고요. 전반적으로 모범적인 학창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졸업 후에는 아버지가 경영하던 베어링 회사를 물려받아서 회사 대표로 일을 하게 됐죠. 여기까지는 평범한 모범생의 인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GM의 설립자 듀란트가 슬로운의 베어링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슬로운에게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온 것이랍니다. 그런데 듀란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GM 경영권을 잃게 된답니다. 이때 듀란트가 GM에서 축출되지 않았다면 슬로원이란 이름은 경영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듀란트 축출에 앞장을 섰던 사람은 당시 GM의 대주주였던 피에르 듀퐁인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듀퐁 집안을 다루면서 피에르 듀퐁과 GM 스토리를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피에르 듀퐁은 이후 4년 동안 GM의 대표를 맡았죠. 그리고 1923년 피에르 듀퐁은 알프레드 슬로운을 GM의 대표로 임명한답니다. 참고로 듀퐁은 슬로운과 거의 같은 시대에 MIT 대학의 화학과를 다녔다고 하네요. 하지만 대학 시절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지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GM의 최고 경영자가 된 슬로우는 탁월한 제품 전략과 이에 적절한 조직 개편을 통해 GM을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로 바꾸는데요. 1920년대 초반에도 GM은 포드 자동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1931년 GM은 시장 점유율에서 포드를 제치고 1등 자동차 회사가 된답니다. 그리고 1933년부터 85년까지 무려 50년 이상 4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세계 1등 자동차 회사가 된 것이죠. 영어 표현에 GM이 가는 곳에 미국이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1950년대에 유행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GM이 워낙 큰 기업이라 미국 경제가 GM의 성과에 달려 있다는 뜻이죠. 당시에는 미국이 세계 제조업을 선도할 때였고요. 그 중심에는 GM이란 기업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GM을 만든 사람이 바로 알프레드 슬로운이었답니다. 전문 경영이던 슬로운에게는 헨리 포드와 같은 창업자들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는 없었죠. 하지만 슬로운은 일관성 있는 전략과 용의주도한 조직 관리를 통해 헨리 포드가 해낸 일 이상의 업적을 자동차 산업에서 이뤄냈죠. 1920년대 미국 자동차 산업은 성숙화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 말은 자동차를 살 만한 사람은 이미 다 사서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대체 수요가 점점 중요해지기 시작했겠죠. 헨리 포드와는 달리 슬로우는 이런 시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성숙된 시장에 보다 적합한 전략을 제시한답니다. 시장 성숙과와 함께 소비자는 보통 다양한 자동차 모델을 원할 것이라고 슬로우는 예상한 것이죠. 그러므로 포드의 모델 T로 대표되는 단일 제품 전략보다는 다양한 제품 차별화가 타당한 전략이라고 슬로우는 주장한 것이죠. 포드는 어떻게 자동차 생산 원가를 낮출 것인가를 고민한 경영자라면 슬로우는 어떻게 고객의 다양한 기호에 부합되는 자동차를 만들지를 고민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슬로우는 소득 기준으로 자동차 구매 고객을 세분화했고 각 세분 시장에 적절한 자동차 브랜드를 출시한다는 제품 차별화 전략을 실시한 것이죠. 소득이 낮은 젊은 고객한테는 시보레, 중간 고객층에게는 본티액, 올즈모빌, 뷰익, 최고 고급차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캐딜락을 판매한다는 전략이죠. 지금은 자동차 회사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기업이 바로 이 시장 세분화 전략을 사용하죠. 성별, 나이, 소득, 지역 등 시장을 세분화하는 기준도 셀 수 없이 많죠. 마케팅하면 시장 세분화로 이해할 정도로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답니다. 제품을 살 수 있는 사람과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고객이 구분될 때였으니까요. 헨리 포드가 원가 절감에 집착했던 이유는 자동차 가격을 낮춰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늘리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시절에 슬로우는 다른 생각을 한 것이랍니다. 자동차 시장에는 여러 종류의 고객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고객 니즈에 보다 부합되는 차종을 판매하자는 생각을 한 것이죠. 경영학자들은 미국 자동차 시장이 포드의 매스 마케팅 시대에서 슬로운의 세분화 마케팅 시대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평가한답니다. 다양한 차종으로 고객을 세분화하는 전략이 어느 정도 정착되자 슬로우는 여기서 하나의 전략을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 주기를 줄임으로써 GM의 매출을 증대시키자는 혁신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탄생된 전략이 매년 자동차의 디자인과 성능을 바꾸는 전략이랍니다. 이걸 경영학자들은 계획된 진부화 또는 의도된 진부화라고 부르죠. 패션업계에서는 아주 흔한 전략이랍니다. 바지 끝단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바지를 또 살 테니까요. 슬로우는 이런 전략을 자동차 산업에서 시작한 것이죠. 지금은 모든 자동차 회사가 하는 일이지만요.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슬로우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슬로우는 이런 종류의 혁신을 인사, 조직, 회계, 재무 등 경영학 전 분야에서 이뤄낸 위대한 경영자랍니다. 그래서 슬로운을 현대 관리 이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영학자들도 많답니다. 마지막으로 슬로운은 1966년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이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3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슬로운과 그의 배우자는 재산의 대부분을 여러 기관에 기부한 것으로도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병원이나 대학에
슬로원이란 이름이 붙어 있는 곳이 많죠. 일례로 MIT 경영대학원은 그의 이름을 따서 슬로원 스쿨이라고 부른답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기업의 지배 구조가 매우 독특한 나라인 것 같은데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미국에는 유명한 전문 경영인들이 많답니다. 오늘 소개한 알프레드 슬로원이 그 대표적인 예죠. 그는 GM의 전문 경영자로 재직하면서 소유 경영자 이상의 권한을 행사했고요. 그에 걸맞는 업적을 내놓았죠. 저는 그런 미국이 솔직히 좀 부럽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